그 흐름은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릴 때까지.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경매 시장에서 상가주택, 근린주택 매각률이 100%를 훌쩍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근린주택 매각가율이 115.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근린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꼬마 빌딩 범주에 포함되면서 몸값이 뛰어 경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매각가율도 더 높은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빌딩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린주택이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주택은 1층에 상가, 2, 4층에 주택이 있는 구조로 상가가 섞여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제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린주택을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서 근린상가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 3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지금 정리하고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도세의 중과라든지 종부세 문제 때문에 각종 규제 문제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각한 돈으로 다시 아파트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린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통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파트 시장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신문 기사에 경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비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시장에 관련된 아파트에 대한 얘기 말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종종 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이게 많다고 하더라도요. 물건 개수가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상품으로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몇 평 하면 몇백 개. 그래서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 몇 평 이렇게 어떤 구성이 되는데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물건의 개수도 제한적이고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메인이 되기에는 일단 모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주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제 화두에 어떤 중심에 서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근데 관심은 많죠. 왜 관심은 많냐면 주택이 지금 일단 그렇게 메리트 있는 투자처는 아니잖아요.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주택을 더 살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세금 부담이 덜 하신 분들은 주택 더 사서 어떻게든 이 마지막 흐름에서 더 한번 잡아볼까 해서 주택 수를 더 늘리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도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세금 부담 때문에 두들겨 맞아보신 분들은 주택 수는 줄이고 주택이 아닌 다른 어떤 안정자산에 대한 갈아타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상가주택 근린상가 그러니까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 사무실로 다 돌려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 물건에 대한 관심들이 다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은 제한적이고 그 흐름은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릴 때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그러니까 보유세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때리는 거 세대수 기준으로 세율 다르게 적용되는 거 이런 것들 풀리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시 주택을 더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좀 저평가된 주택을 찾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취득세 중과되는 거 이런 부분들 빠지면. 그러니까 규제가 나온 일종의 틈새 상품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보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그런 다주택 중과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또 그러면 과열되었던 게 틈새 상품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은 항상 또 고민해야 되는 게 금리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이런 꼬마 빌딩 소위 말하는 근린상가 건물 이런 것들의 시장가치 저금리일 때 이런 물건들은 수익률이 낮아도 그냥 할만하다 해서 많이 보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땅이 바뀔지 가격이 움직일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적어도 2010년 이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만 했지 다시 올라간 적은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에 준해서 사실 그럼 땅값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수익률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런 근린상가 주택의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건지 그렇게 안 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경매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소장님은 경매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쪽에 경매? 주택 아닌 거. 그렇구나. 주택을 더 살 생각은 없다니까. 지금도 이제 겁나. 적어도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세금 규제가 적어도 몇 년은 더 갈 텐데, 아이고, 그 세금은 내봐야 그게 지랄 맞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지랄 같은데.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그날은 기분 잡치는 거야. 그럼. 좋은 걸로 나한테 연락을 해올 리가 없어. 빚쟁이야, 계속. 영원한 빚쟁이. 돈 내놓으라. 돈 주겠다, 이런 건 없어. 돈 내놓으라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전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성수동이나, 홍대 인근에 어떤, 연트럴파크? 무슨 연남동? 무슨 합정동? 이런 쪽에 보면 주택을 개조해서 이렇게 카페로 예쁘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부럽더라고요, 사실. 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 자체였을 때는 안 비쌌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거는 주택이었을 때는 안 비싼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상권이 발달하기 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어떤 필요성이 별로 없었던 시절은 주택 가격이었으니까 그런 디벨로퍼의 영역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형태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같이 맞물려 있죠. 만약에 연트럴파크 이런 데 살 거였으면 아직 경의선 안 만들고 그 있을 때 그때 샀어야죠. 그러면 철길 옆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지 같은 집 그때 샀으면 되는데 그 시절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상권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사이트를 갖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지. 일단 가격 조금 올라가면 얼른 팔아버리고 말지. 대부분의 투자 그렇지. 제가 2000년대 중반에 그랬거든요. 홍대 상권이 막 확장할 때 홍대 그 중간에 보면 무허가 건물들 다 철거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면서 상권이 확대되면서 지금 이제 홍대 경의선역 만들기 전에 이제 그 라인들이 좀 일종의 그 경의선 길 때문에 그 철도 지상철도 때문에 약간 좀 무허가 주택도 있고 음흉하고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면 맞아요. 예,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여명 새벽과 같은 시절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때 가서 여기가 바뀌는 큰 미래의 개발 그림을 보고 미리 가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턱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매도 호가를 보고. 그때도 비쌌어요? 엄청났어요. 네, 그러면 좀 늦게 간 거지. 진입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때 볼 때 거기 홍대를 보지 말고 연남 쪽을 봤으면 쌌지. 그러니까 그 대각선 맞은편에 저 밑에 쪽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남 같은 경우는 저는 연남 1구역이라든가 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하고 있던 그 블록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적어도 한 중반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남동 이 라인들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만든다 막 이러면 한번 보도자료 크게 띄우면서 그때 이제 막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 맞아. 그래서 골든타임은 2000년대 초반 한 2003, 4년, 5년 그때 끝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또 지금 가격에 비하면 그때 가격이 쌌었지. 근데 마포가 막 그때 여명기였기 때문에 서교동, 동교동 이런 쪽의 주택가들도 되게 급등하던 시절이었고 그렇게 보면 싼 시절이 없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네. 그렇죠. 네.